자,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케이? 핵심만. 그러면서 확 나갑시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가설 검정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다룬 거는 여러분 197페이지에 6.1 모평균에 대한 대표본 검정이었죠? 대표본입니다. 대표본이니까 무슨 정리 쓴다고요? 중심극한 정리,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X의 그 분포에 상관없이. 자, 이때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두 개의 가설이 항상 나온다 그랬죠?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 귀무가설은 영가설이라고도 하고, 널 하이포시시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라는 거는, 얼터너티브 하이포시시스. 자, 영가설, 귀무가설은 뭐예요? 현실, 현재. 그쵸? 현실, 현재고, 대립가설이라는 거는 그거와 반대되는 뭔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반대되는 변화. 이걸 만약에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귀무가설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고, 무죄. 그쵸? 무죄고, 대립가설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증거를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음을 한번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대립가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설의, 가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게 맞나를 판단하는 게 바로 가설검정이다. 근데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여러분 어디 있냐면 198페이지에 밑에 있는,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에요. 귀무가설은 어떻게 쓴다고요? H0. 그쵸? 뮤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대립가설은 H1 이렇게 쓴다 그랬죠. H1이 뮤가 80보다 크다 하는 이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어떤 게 맞나를 판단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뭐가 맞는 상황에서? H0.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관찰값이 있죠. 표본 평균을 구했어요.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이 예제에서는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X바가,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표본을 60개 정도 취해가지고 실제로 X바를 구해봤더니 74가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쵸? 74가 나왔다는 거는 X바는 우리가 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예요. 그쵸? 딱 샘플 60개 해가지고 뮤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단서가 이 X바가 74가 나왔다는 겁니다. 74가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딱 보면 일단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뮤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쵸? 샘플을 해서 74가 나왔다면 다른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80보다 진짜 작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은 요게 사실인 거죠. 여기서 사실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등호하고 둥호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둥호만 중요해요, 여러분. 부등호는 무시하셔도 돼요. 부등호는 무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둥호만 중요하기 때문에 뮤가 80이 사실이라는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귀무가설이 사실인 상황 하에서 X바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X바가 74가 나왔다는 거는 요 정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본 게 뭐예요? 진짜 74보다, X바가 7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니까 그 확률이 얼마나 나왔어요? 0.004가 나오더라. 저 0.004고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Z. 그쵸? 검정 통계량 Z를 이용해서 구했죠? Z-2.58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X바 74 마이너스 뮤 80 나누기 루트 n분의 루트 n 60이었고 뭐 시그마 대신에 S 있었겠죠? 그쵸? S 값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58보다 7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04보다 하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가설 검정의 대부분을 한 거예요. 자, 이게 0.004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얘기는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땡땡이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00페이지에 네모 두 개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H0가 거짓이다. 자, H0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80이 사실이라는, 80이 평균이라는, H0가 사실이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X바가 74가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04고, 여러분 0.004구면은 뭐예요? 진짜 작죠. 0.49%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49%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X바가 거짓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0.49% 확률로 일어나지만 0.49%로 확률이 일어나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길 가다가 쇳덩이 어디서 누가 던진 쇳덩이 맞고 죽을 확률이 뭐 0.00001%라 그래도 내가 재수없게 길 가다가 쇳덩이 맞으면은 난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나한테 확률은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논리로 이게 사실인데 진짜 일어날 확률은 극히 작지만 일어난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로 결론을 내리죠. 0.5%보다도 작은 확률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가설 검증 다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귀무가설이 사실이란 하에서 우리가 관측한 X바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크거나 아니면 서로 아니거나 그 확률을 P로서 구해봐가지고 그 P가 얼마나 나오나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P가 얼마보다 작으면은 귀무가설이 틀렸다 그런다 그랬어요? 5%. 그쵸? 확피 20% 어디서 나와요? 20%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고마워요. 얘기라도 해줘서. 여러분 0.05, 5% 정도면은 우리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 많이들 그런다 그랬죠. 근데 5%건 1%건 그거는 여러분 순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기에요. 나는 진짜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 나는 5%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진짜 엄격한 사람이라 0.1% 정도 그거보다 이하여야 나는 기부가설을 기각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되게 인생입니다. 그쵸?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 나는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한 10% 이하만 돼도 봐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근데 뭐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보통 한 5% 정도를 그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설 검증 어때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은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괜찮아요? 자, 가설 검증 문제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뭘 볼까? 자, 202페이지 한번 봅시다. example 6.1.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결국 가설 검증 문제겠죠. 앞에 거 다 놔두고, 다 무시하고, 여러 종류의 윤활유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한 실험에서 45개의 강구에 정화된 등유를 칠한 후 600rpm에서 60분 동안 40kg의 하중을 가했다. 지름의 평균 감소 정도가 673.2이고 표준 편차는 14.9였다. 윤활유의 설명서에서는 평균 감소 정도가 675보다 작다고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쵸? 자, 이렇게 될 때 대립값을 이렇게 하는 기무가설 이거에 대한 P값을 계산해봐라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기무가설이 뭐고 대립가설이 뭐라고 적어주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안 적고 그 위에서 끝나요, 여러분. 그쵸? 바로 그 전 문장인 평균 감소 점수 정도가 675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가? 하고 그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시라 그랬어요? 문제를 이렇게 가설 검정 문제에서는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 둘 다 필요하다 그랬죠. 뭐를 먼저 적어요, 여러분? H1 대립가설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대립가설은 일반적으로 어디 있어요?
문제 제일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 바로 그 문장 있죠. 그 문장이 사실은 대립가설이에요. 방금 그거를 대립가설로 보시면은 작다고 할 수 있는가 했으니까 작다라는 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작다니까 이거 아닌 모든 거를 다 합쳐서 대립가설을 귀무가설을 적으시라. 근데 귀무가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부등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실제로는 안 중요해요. 등호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등호만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푸셔도 제가 맞다고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 정도로 등호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으신 다음에 방금 전에 한 프로세스를 쫙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귀무가 대립가설이 이렇게 뭐보다 작다고 하면은 요 우리가 구할 확률이 요 분포상에서 정규 분포상에서 왼쪽에 있겠죠. 크다고 하다면 어디 있겠어요? 요쪽에 있겠죠. 같지 않다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기강력은 양쪽에 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204페이지 밑에 있는 서머리죠. 그렇죠? 6.1의 서머리. 그렇죠? 세 가지 대립가설에 대해서 기강력이 왼쪽, 오른쪽, 양쪽 다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6.2 가설 검정으로부터의 결과로부터 결론 도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P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P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라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쵸? 자신감이 생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적혀 있고, 경험적인 법칙은 207페이지 제일 윗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리 안에 세 번째 거. 경험적인 법칙은 P가 0.05보다 작을 때 H0를 기각하라고 추천한다. 오케이? 0.05 정도가 대략 그 넘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0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P를 그냥 레포트 하라 그랬죠. 그게 제일 좋아요. P가 0.004구 나왔으면은 그냥 0.0049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은데, 또 한 가지 표현하는 방법은 이게 있다는 겁니다. P가 0.004구라고 얘기 안 하고 P가 예를 들어서 1%보다 작다, 0.00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P가 0.005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심지어는 이 경우에는 P가 0.005보다 작다, 그러므로 기각한다, 그렇게 표현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 0.005든지 0.01이든지 0.5든지 그거보다 더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가 있죠. 0.0049. 절대로 P를 구해놓고 그거를 안 보여주고 어떤 그거를 포함하는 영역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무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때때로 듣는 사람한테 오해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능한 한 가설 검정하셔서는 요 P 값을 그대로 다 레포트 하시는 게 좋다. 오케이? 자, 요 얘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P가 0.05보다 작다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거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가면은 모비율에 대한 검정이 나오더라. 그쵸? 이것도 했죠? 모비율의 검정. 근데 앞에 대표번하고 무슨 차이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비율이니까 우리 여러분 계속 하던 그거죠, 여러분. P 햇 가지고 하는데 평균이 P 햇이고 분산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P 햇의 분산은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그쵸? 그건 그대로 다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 넘어가는 서머리 있죠? 이 부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나 앞에 대표분이나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제일 앞부분에 모비율의 평균하고 표본 비율의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그 방법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 심지어는 217페이지에 세 가지 대립가설 나와 있죠. 217페이지 세 가지 대립가설 보시면은 작고 크고 같지 않고 그 구간이 왼쪽 오른쪽 양쪽에 다 있다는 거 똑같죠? 그대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속 연습하신 실내 구간에서 계속 연습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무책임하게 한번 이 짓을 더 하겠다 하는 겁니다. 21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4 가면 뭐예요, 여러분? 모평균의
소표본 6.1이 대표본이었다면 소표본 나오면 여러분 뭐 써요? 무슨 분포? T분포. 무슨 T분포? 티처 T분포, 스튜던트 T분포. 스튜던트 T분포. 스튜던트 T분포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정규분포하고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여러분 가운데 부분만 망치로 빵빵빵 때려놨더니 양꼬리가 찍찍 올라온 거죠. 자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이 내려가고 정규분포하고 유사해진다 그랬죠. 대략 T가 한 얼마 정도, 자유도가 한 얼마 정도 되면 정규분포하고 비슷해지겠어요? 30. 그렇죠? 30 정도 되면은 중심근간 정리해가지고 정규분포하고 똑같다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가 30 되면은 T분포가 정규분포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모듈에 대한 검정과 마찬가지로 이 검정도 221페이지 보세요. T분포, 소표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거, Z가 아니라 T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그냥 이것만 나오죠? 그쵸? 그것만 나오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옆에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2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타이틀 시그마를 알고 있다면 T가 아닌 Z분포를 써라. 이거 앞쪽에서도 있었죠? 그쵸? 여러분들이 T분포라고 써야 될 것 같은 그 수호표본이라도 만약에 시그마를 알고 있다면은 그냥 정규분포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정규분포를 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T분포 쓰시지 말고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시그마를 모를 때는 T분포를 쓰지만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6.1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해 보셔야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꼭 연습해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스탠다드 프로시저는 알려드렸고 이제는 몇 가지 좀 특수한 경우 말씀드리고 그 우리 가설 검정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게 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거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시작해 봅시다. 자, 223페이지에 카이 제곱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나온다. 카이 제곱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있었죠? 그쵸? 여러 가지 분포할 때 카이 제곱 분포 나중에 나온다 그랬죠? 한번 설명은 있었는데 거기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 안 드렸고 제가 어떤 말씀만 드렸냐면은 되게 중요하다. 많이 쓰인다. 그쵸?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맞아요. 감마 분포의 특수한 경우수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하다 하는 그 얘기만 말씀드렸고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보는 거예요. 카이 제곱 분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본다 합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이 6.4가 되게 6.5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들으시면은 야 이거 여러 군데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카이 제곱 분포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 경우에 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양 시행, 베르누이 시행 생각나세요, 여러분? 베르누이 시행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양 분포죠. 그렇죠? 이양 분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를. 그쵸? 성공 아니면 실패. 그쵸?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동전 던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앞면, 뒷면이 나오는 동전이 아니라 주사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하나 던지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6가지 경우가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아니에요? 성공, 실패가 아니죠? 성공, 실패를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공 1, 성공 2, 성공 3. 아니면 성공 1, 실패 1, 성공 2, 실패 2. 성공, 실패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주사위 경우 한번 딱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주사위가 하나 있어요. 내가 도박꾼이에요, 여러분. 내가 도박꾼이면은 물론 내가 타짜라는 영화는 안 봤지만 거기서 어떻게 뭐 되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 도박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뭔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카드를 숨기든지 뭐 화토 뭐 여러 장 있든지 뭔가 트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도박꾼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 시골 장에 가면은 그 도박보다 더 안 좋은 표현이죠. 야바위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모르세요? 그쵸? 이거 막 그 시골 장에 가서 이거 뭐
뭐 나오면은 뭐 준다 그러면서 맨날 사기쳐가지고 다 뺏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사기꾼이죠. 그죠?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사위가 내 주사위 굴려가지고 1이 나오면은 내가 다 먹고 2부터 6까지 나오면 네가 다 먹어라. 그죠? 그러면 딱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딱 생각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 바보 아닌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인데 6분의 1 사건에만 자기가 먹고 6분의 5일 땐 나한테 준다면은 당연히 돈을 걸겠죠. 그죠? 근데 나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주사위가 그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해놨겠죠, 내가. 그죠? 그렇게 해야 손님이 모이고 내가 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야바이꾼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런 표현하는 건 아니었지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모든 게 동등한 확률로 나오는 주사위는 나한테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쓰면 안 돼요. 망하죠. 그래서 나는 일단 주사위를 딱 던질 때는 1이 많이 나오는 주사위를 던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걸 채택을 하겠죠. 그래서 박필군이 나한테 주사위를 하나 줬어요. 이걸 쓰시라고. 그래서 일단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항분포인 경우 여러분 테스트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동전이 앞면 뒷면이 제대로 나오나 테스트하려면은 계속 던지는 거죠. 계속 던져서 앞면 뒷면 계속 기록해서 500번 던진 다음에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동전 괜찮은 거죠. 마찬가지로 주사위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던져야죠. 내가 하기 싫으면은 뭐 조교를 시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동생을 시키든지 계속 던지게 하는 거죠. 몇백 번 던지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번 던져서 1, 2, 3, 4, 5, 6 각각 나올 확률이 아니면 각각 나온 횟수가 100이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주사위 싫어요, 실은. 예, 여러분, 나는 뭔가 좀 일이 많이 나오는 주사위 좋은데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딱 그 경우에 맞는 경우가 바로 이 프로세스다 하는 겁니다. 앞에 게 2항이었다면은 2항 분포였다면은 이거는 2가 아니라 여러분 항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죠. 2 이상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항 시행 아니면 뭐 다항 분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 6.1이 여러분 제가 한 그 실험의 결과가 쫙 모아놓은 거다 하는 겁니다. 표 6.1이 그걸 모아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은 주사위를 600번 던졌어요. 그래서 각 눈의 수가 1부터 6까지 있고 카테고리로서 옵저브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600번 던졌을 때 실제로 그 관찰 횟수를 적어놓은 거죠. 뭐 이렇게 나오겠죠. 115, 뭐 97, 91, 101, 110, 80. 정확히 100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되겠죠, 사실. 그 다음에 expected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대값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 주사위라면은 600번 던졌을 때 각 눈이 100번씩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값을 expected라는 거 항에다 적어놓고 열에다 적어놓고 observed라는 거는 그 관찰값으로서 이걸 적어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3페이지에 중간에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어떤 도박꾼이 주사위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보자. 오케이? 그런 경우에 숫자 i가 나올 확률을 pi라고 하자. 그쵸? 기무가설은 주사위가 정상인 것을 말하므로 기무가설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H0는 P1, P2, P3, P6가 다 얼마?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립가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 정확히 모든 게 6분의 1이라는 게 기무가설이죠. 6개의 확률이. 그게 6분의 1이라는 게 기무가설인데 대립가설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게 아닌 모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대립가설 그냥 말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는 6분의 1이 아니다. 그렇죠? 적어도 하나는 6분의 1이 아니다. 모두 다 6분의 1은 아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써도 되고 표현하려는 바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정확히 모든 게 6분의 1이라는 거 그거 아닌 모든 케이스가 단지 하나만 6분의 1이 아니더라도 하나만 6분의 1 아닐 수가 있나요? 주사에서? 적어도 한 두 개는 6분의 1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6분의 1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대립가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요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판단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으로서 뭐를 쓸 수 있냐면은 223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다 합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은 실제로는 어디 적혀 있냐면은 그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24페이지 보시면은 카이 제곱 통계량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Z 검정 통계량 Z 썼었죠, 그쵸? 대표본의 표본 평균에 대해서 Z 썼었고 소표본인 경우는 뭐 썼어요? T겠죠, 뭐, 그쵸? 그런 식으로 썼을 때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통계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분모는 뭐예요? EI가 뭐예요, 여러분? 각 카테고리의 기대값이 분모해 가고, 분자에는 뭐 있어요? OI가 뭐예요? 관측값, 각 카테고리의 관측값 마이너스 각 카테고리의 기대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실은 제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실까봐 여러분 일부러 제가 교과서에다 전화를 해서 이 자 좀 빼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를 여기다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적으시면 틀려요. 오케이? 자,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하시면은 실제로 아까 얘기한 귀무가설 뭐 각 문이 다 6분의 1이다. 모든 게 다 똑같다. 동일하다. 대립가설 적어도 하나는 아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계산하시기 전에 저 식 한번 보세요. 주사위가 모든 게 다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똑같다면은 저게 뭐 어떤 값하고 값 비슷할까요? 그쵸? 만약에 박필군이 방금 얘기했는데 주사위가 다 기대값하고 관찰값하고 똑같다면 다 100씩 나오면 저 값이 얼마 나와요? 0 나오겠죠. 마이너스 나와요, 저거? 마이너스 나올 구조는 아니죠.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어요. 분자가 일단 양수고 제곱이니까 EI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기대값이니까 아마 플러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숫자고 가장 기대값하고 관찰값하고 똑같은 경우에 0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기대값하고 관찰값하고 틀리면 틀릴수록, 그 틀린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저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값이 커지게 돼 있죠. 그쵸? 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조적으로 아시겠죠? 요 값 전체가 값이 크면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고, 값이 작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찰값이 기대값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주사위가 다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하게 6분의 1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뭐 P 값이건 아니면 알파 값이건, 알파가 뭐 0.05보다 뭐 작거나 같다든지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찾냐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찾냐 하면은 이런 카이 스퀘어 분포도 여러분 교과서 뒤에 테이블에 보면은 다 값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A.5 441페이지 타이틀 보시면 표 A.5 Upper Percentage Points for the Distribution 하고 또 옆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것 역시 교과서에 전화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여기다 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카이 스퀘어 적으세요, 여러분. 저 카이 스퀘어, 그쵸? 저 카이 스퀘어, 예.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for the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한국말로 쓰세요.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 제가 뭐 얘기하고 있냐면 441페이지에 표 A.5의 타이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보시면은 for the 하면서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 카이 제곱 아니면 카이 스퀘어 요걸 적어 넣으시라 하는 겁니다. 카이 제곱 분포에 여러분 요 확률 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를 보니까 여러분 역시 이것도 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자유도 같은 게 적혀 있네요. 그죠? 자유조가 있다는 겁니다. 카이 제곱 분포도
자유도가 있더라. 여러분 T하고 마찬가지예요. T하고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T에서는 여러분 샘플의 개수 아니면은 그 샘플의 개수보다 하나 작은 게 T 분포의 자유도였죠.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지금 카테고리의 개수, 카테고리 주사의 경우에 몇 개예요? 6개죠. 6개 마이너스 1이 자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 A.5에서 보시면은 441페이지에 자유도 5 한번 보세요. 자유도 5를 따라 가지고 보시면은 색깔 친 부분이 0.995가 나올 확률 값이 뭐예요? 412죠. 0.4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그 면적이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0.995라는 소리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0.412, 0.554, 0.831, 1.145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값 자체가 커지죠. 값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점점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건 양의 수만이잖아요. 헷갈려요? 카이제곱 분포 없나? 없네. 그래프가 없네. 여기까지만 있네. 여기 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자유도가 5일 때 자유도가 5일 때가 아니구나.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10일 때예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10일 때 자유도가 10일 때 18.30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0.05라고 적혀 있죠. 테이블에서 보셨어요? 테이블에서 보이시죠? 그쵸? 제 말씀은 뭐냐면은 카이제곱 분포는 모든 값이 0보다 크죠. 0보다 큰데 이 값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값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이 값이 커지면은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면적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 뒤에 표에서 보이세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5인 경우에 카이제곱 분포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경우에 여러분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요 식에 넣어가지고 요 식에 내서 카이제곱 값을 구해보니까 여러분 얼마가 나온대요? 교과서 보면은 224페이지에 잠깐 자유도가 왜 오케이 여러분 자 그 값을 보시면은 표 6.9 밑에 이제 표 6.1의 자료에 대한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해보자 하면서 자유도는 5라고 나왔죠. 카이제곱 실제로 그 값을 요걸 다 넣어가지고 식에다 계산해보니까 6.12 나왔죠. 6.12가 여러분 뒤에 441페이지쯤 가면 어디쯤 있어요? 6.12 어디쯤 있어요? 여러분 자유도가 5일 때만 보셔야 돼요. 5일 때 오른쪽으로 쫙 가시면서 6.12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쵸? 0.9하고 0.1 사이에 있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똑같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한 카이스퀘어 값이 여기 있다면은 표에 나와 있는 것 값이 하나는 여러분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고 그 다음 값에 있는 건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1 아니면은 0.9 사이의 확률 값을 주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맞아요, 여러분? 일단 그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때요? 값이 충분히 작아요? 0.1하고 0.9 사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가설 검정할 때 대충 마의 넘버가 뭐라 그랬어요? 0.05라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0.9하고 0.1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 비해서 엄청 크죠? 이렇게 크게 되면은 귀무가설 기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쵸? 대략적으로 그런 결론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P, 제일 밑에 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224페이지.
모든 기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검정통계량 P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 카이제곱 분포를 쓰기 위한 또 하나 조건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모든 기대값, 요 EI 값들이 5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다 그거 맞으니까 그거는 뭐 넘어갑시다. 요 값이 5, 모든 게 다 5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점은 9.236. 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거는 90% 값밖에 없는 거죠. 1점 얼마. 따라서 P가 0.0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쵸? P 값이 0.01보다 크다는 결론밖에 못 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사위가, 여러분 뭐예요? 주사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다. 여러분,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사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쵸? 기무가설, 주사위는 괜찮다는 거죠, 사실. 오케이?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거 면적은 1이 아닌 거예요? 전체 면적은 1이죠. 표를 봅시다, 표를. 강철군, 우리 이 표를 보세요. 44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의 1이죠, 거의 1. 그쵸?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자유도 1일 때 보면은 여러분 0.995, 오른쪽 그거보다 클 확률이 0.995가 나올 게 거의 0이라 그랬죠? 그쵸? 거의 0이에요. 완전 0은 아니고, 사실. 자유도 한 2쯤 한번 보시면은,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전체가 0.995랬으니까, 그게 0.01이랬으니까, 그죠? 거의 1 되는 거죠. 맞죠? 카이스퀘어 분포도 요 곡선 아의 전체 면적은 1이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100%다 하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거 좀 줍고 갈게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카이제곱 분포를 또 한 번 쓸 수 있는, 또 잘 쓸 수 있는 어나더의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균질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이전 예제에서는 다항 시행 결과의 확률이 사전에 규정된 값과 동일하다는 기무가설을 검증하였다. 맞죠, 여러분? 2항이 아니라 다항이라 그랬죠? 6개 항에 대해서 사전에 규정된 값, 주사위를 던져서 600번 던졌을 때 100번씩 나오는 게 원래 이론적 값이라면은 그거하고 실제로 나온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거를 검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였다. 때때로 가능한 결과의 조합이 같은 다중시행이 수행되기도 한다. 기무가설은 매 실험마다 결과의 확률이 동일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로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공장을 하고 있어요.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만들고 있냐면 핀을 한번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핀 같은 거, 핀. 근데 핀인데 여러분 안전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자핀 있죠, 여러분. 끝에 딱 그 날카로운 거, 그걸 딱 만드는데 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스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핀의 두께가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생산을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는 기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엔 돈이 없어서 기계 하나만 사서 시작했다가 돈을 나름대로 좀 벌어가지고 기계를 더 샀어요. 근데 매번 같은 기계를 못 샀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기계가 4개가 있어요. 다 다른 때 샀는데 다 똑같은 핀을 만들려고 하여튼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각 핀이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생산한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두께가 OK인 거, 예를 들어서 머신 1은 OK인 거 한 102개 만들 때 너무 얇은 것도 한 10개 만들고 너무 두꺼운 것도 한 8개 만들더라. 그쵸? 두 번째 기계, 두 번째 산 기계는 이러한 비율로 또 프로덕션이 되더라. 세 번째 기계는 이렇게 되고 네 번째 기계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할 수 있겠죠. 뭐가 궁금하냐면은, 야, 과연 이 각 기계들이 똑같은 비율로서 생산하고 있는 건지, 똑같은 비율이라면은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OK인 비율하고 각 기계에서 실제로 생산한 거, 그 다음에 너무 얇은 거 나오는 비율하고 너무 두꺼운 거 나오는 비율이 동일한지, 그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설검 정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카이스퀘어 검정량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또 설정을 해야죠. 귀무가설은 어떻게 되냐면은 226페이지에 식 6.4입니다. 식 6.4 여러분 어떻게 적혀 있어요? 각 열 J에 대해서 P1J 이퀄 짝짝짝짝 PLJ입니까? 제일 끝에가? PIJ죠, 여러분. 그쵸? 자, 무슨 역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기계 4개하고 3가지 종류의 물건, 핀, OK, 얇은 거, 두꺼운 거, 그렇게 생산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만든 요 테이블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행은 몇 개? 4개. 그 다음에 열은 3개죠. 무슨 얘기하냐 그러겠죠, 여러분 저한테. 토탈 있지 않냐? 토탈 있죠. 근데 토탈은 사실은 핵심은 아니죠. 핵심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보기 편하라고 양 끝에다 이렇게 넣은 거지. 실제 핵심은 요것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행렬은 4/3입니다, 여러분. 4/3라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4 곱하기 3 행렬, 4행 3열의 이런 그 행렬을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귀무가설이 뭐라 그랬어요? 각 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각 열 J에 대해서 뭐라고요?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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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 나오는 그 비율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 실측값이고, 그게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각 머신이 얇은 거 생산하는 그 비율이나 그 OK 생산하는 비율이나 두꺼운 거 생산하는 비율이 기계에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김소영? 맞죠? 기계에 따라서 관계 없다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문 맞죠? 기계들이 똑같냐 하는 그 의문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모두 같지 않다? 그래야 또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귀무가설이 아니면은, 귀무가설이 딱 정해졌으면 대립가설은 그게 아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이건 아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아닐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한 방법하고 똑같이 문제 쓰면 된다 그랬죠. 아까 한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뭐였죠? 실측값하고 기대값하고 차이를 빼고 기대값을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요 테이블 보면은 기대값 있어요? 뭐만 있어요? 실측값만 있죠. 그렇죠? 그럼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대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대값을 각 항의 기대값을 구해보면은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각 항에 뭘 구한다? 기대값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항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계 머신 1이 too thin 한 그런 핀을 만들 그 개수, 기대 개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머신 1이 생산한 총 핀의 개수가 몇 개예요? 120개 중요. 120개죠. 120개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은 전체 투신이 생산된 그 핀의 개수 있죠. 그쵸?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20개에다가 전체 생산된 500개 중에 투신이 나온 비율이 뭐예요? 66이죠. 그쵸? 그래서 120에다가 500분의 66을 하면은 여기에 나올 기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말 돼요, 여러분?
500 중에 66개가 투신 그 비율이니까, 전체 비율이니까, 모든 기계가 만약에 똑같은 비율로 요 세 프로덕션 양이 나온다면은 120개 중에 500분의 66 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맞죠? 오케이?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머신2가 투신 핀을 만들 기대 개수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돼요? 200 곱하기 500분의 66.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요거. 머신3가 5K를 만들 그 기대 개수.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100 곱하기 500분의 402. 그렇죠? 그럼 오케이. 여러분 잘하시네. 그럼 요거 어떻게 하실래요? 80 곱하기 500분의 32. 그렇죠? 뻔하네. 다 하셨네요, 여러분.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 행렬에서 어떠한 딱 항의 기대값을 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전체 개수 분해 그것이 포함된 행의 합 100 곱하기 그것이 포함된 열의 합을 했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원래 토탈에다가 그 비율을 곱하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전체가 분모에 혼자 있고 각 행의 합, 열의 합이 그 곱이 분자에 있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동의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은 식 6.5입니다. 식 6.5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EIJ하고죠. EIJ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대값. EIJ는 어떻게 구해졌어요? 분모에 뭐 적혀 있어요? 5점점. 거기서 점점이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전체 합이다 하는 겁니다. I건 J건 특정한 I하고 J가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체 합을 얘기해 주니까 저 경우에는 500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뭘 어떻게 적혀 있어요? 어디 보고 있어요? 요거 5i점이라고 적혀 있죠. 5i점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특정한 행의 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5.j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열의 합이다. 행에 상관없는 행을 다 시그마한 어떠한 특정한 열의 합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식 6.4 바로 밑에 줄 보시면은 식 6.4 바로 밑에 줄 226페이지에 셀 IJ의 관측값은 5IJ로 나타내자. 그 다음에 5I하고 그냥 5I라고 적혀 있죠. 5I 점을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5I 점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행 I의 그렇죠. 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적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 6.6을 보시면은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단지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행하고 모든 열을 다 해야 되니까 시그마가 하나 더 붙겠죠. I, J에 대해서 한번 다 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I가 아니라 IJ, IJ, IJ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 식 6.6 밑에 보시면은 H0 하에서 이 검증 통계량은 자유도 I-1 곱하기 J-1. 자, 이 경우에는 얼마나 될까요? 전체 I가 얼마? 행이 얼마 몇 개? 4개니까 4-1, 3 곱하기 J는 얼마? 3-1, 2 해서 3 곱하기 2 자유도는 6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1인데 이 2디멘션이 될 때는 각 디멘션에서 1씩 빼가지고 그걸 곱한 게 자유도가 된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뒤에서 앞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뒤에 테이블 찾아서 카이스퀘어 통계량 구하는 거 똑같죠? 자유도 얼마? 이 경우에 6이라고 그랬죠? 6이고 계산해 보니까 카이스퀘어 얼마 나온대요? 15.5844가 나오더라. 뒤에 가서 봅시다, 여러분. 자, 자유도 6일 때 15.5844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유도 얼마인데? 6인데 자유도 6일 때 여러분 보시라고. 내가 딴 거 보고 있었구나.
스튜던트 T를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15.5843은 여러분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요? 0.025하고 0.01 사이죠.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작죠? 맞죠? 대략적으로 0.05라 그랬잖아요. 그죠? 0.02하고 0.01 사이니까 충분히 작아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어요? 227페이지 이그젬플 6.5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즉 핀들이 너무 얇거나 정상이거나 또는 너무 두꺼운 비율이 기계마다 다르다고 결론 내리는 게 맞습니까? 안 내리는 게 맞습니까? 그쵸? 결론 내려야 되죠. 그렇게. 기무가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각하셨죠? 기무가설은 뭐였어요 지금? 차이가 없다는 거였죠? 기계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였는데 기계마다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쵸? 차이가 있다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어때요? 카이스케어 이거 동일성 검정 이런 거 이거 상당히 파워풀해요. 여러분 써먹을 때 되게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문제가 똑같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바꿔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게 이 카이 제곱 검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228페이지 독립성을 위한 카이 제곱 검정. 자 이거 하여튼 상관하지 마시고 행렬 스타일로 이렇게 표가 나오면 카이 제곱 검정 그냥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그 답 구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독립성을 위한 검정 그냥 말만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겠다고 카이 제곱? 아니죠. 12개라도 뭐 제가 근데 몇백 개 셀 나온 거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 12개 이 정도면 여러분 차라리 고맙죠. 식은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계산기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오케이. 충고로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숫자의 셀이 나온 그런 시험 문제 내지 말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 고정수준 검정. 자, 고정수준의 검정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가설 검정할 때 P값을 그냥 얘기하라 그랬죠. P값을 그냥 얘기하라 그랬는데 제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죠. P를 그냥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P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정된 수준, 보통 얼마? 0.05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많이들 또 그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논문을 보면은 사람들 이 통계를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은 P가 0.05보다 작아서 P가 0.01보다 작아서 이렇게 결론 내린다. 그렇게들 많이들 쓴다 하는 겁니다.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많이들 써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정 수준의 검정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서머리를 보시면은 230페이지 앞에서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읽어보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서머리. 고정 수준 검정을 실시하려면 0과 1 사이의 알파를 선택한다. 여기서 알파라는 건 보통 여러분 얼마? 0.05, 뭐 0.1, 0.01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0.05 제일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숫자 알파를 선택한다. 이것을 검정의 유의 수준 또는 검정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 알파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알파가 바로 이거다. 미리 정해놓은 그 숫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기무가설 기각해볼 거고 그거보다 크면은 기무가설 기각 안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 정해놓은 수준이 요 고정 수준이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P값을 구한다. P값을 계산하시겠죠? P값을 계산해서 P가 알파보다 작으면은 H0를 여러분 기각하실 거고 P가 알파보다 크면은 기각 안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 자, 불안하시면 예제 6.10 한번 봅시다. 6.1절의 예제 6.1을 참고하라. 45개의 강철공 표본의 평균 마모도 X반은 60유형이고 S는 이렇게 나왔다. 뮤는 마모의 뽀평균이다. 기무가설은 670보다 크거나 같고 대립가설은 670보다 작다의 검정에서 0.209의 P값이 나왔다.
과연 25% 수준에서 H0를 기각할 수 있는가? 기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25%에서. 하죠. 25%라면 하죠, 여러분. 25%라는 건 알파가 0.25라는 얘기죠. 알파를 0.25라고 정해놨는데 P가 0.20이 나왔으니까 기각하시는 거죠. 맞죠? 아니면 5% 수준에서 H0를 기각할 수 있는가? 기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0.05라고 정해놨는데 P 값이 0.05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게 나와버렸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기각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의 용도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가설 검정을 해달라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설 검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의뢰를 하는데, 물론 내가 끝에서 그 P값을 리포트 받아서 내가 결론 내리면 되게 좋을 텐데, 사실은 결과를 보기 전에 내가 주문을 하는 거죠. 내가 미리 마음속에 정해놓는 거죠. 오케이. 알파. P값이 0.0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나는 기각할 거야, 기무가설. 근데 크면은 그냥 안 하겠다 하고 그 수준을 내가 미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리 정해놓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쓰인다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켰다는 일을 돈을 들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통계 그걸 해달라고 시켰다면은 여러분들 일하기 쉽죠. 결론 나왔을 때 나한테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이 아무 사심 없이 딱 알파를 정해놓고 딱 그러고 일을 하니까 계산하는 사람도 쉽고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원래 원하신 스펙대로 알파가 지금 0.05 원래 일 시작할 때 그랬던 거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문제 심플하잖아요. 그죠? 결론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231페이지 위에 부분 보시면은 고정 수준 검정에서 인계점은 알파에 정확히 일치하는 P값을 주는 검정 통계량 값이다. 맞죠, 여러분? 인계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P값이 알파 0.05라면 그 0.05를 딱 주는 그 값이 바로 인계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된다 하는 거고. 인계점은 유의 수준에서 P값의 경계선이 되는 것처럼 검정 통계량의 경계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두 줄 내려가면은 기각을 유도하는 인계점의 한쪽 영역을 기각령이라고 부른다. 인계점 자체는 역시 기각력에 포함된다.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기각력이다 하는 거죠. 기각 영역. 기각을 뭘 기각하는 영역이에요? 기각이란 건 리젝트, H0를 기각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쵸?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요 알파 수준을 미리 정해놨을 때 5%라고 정해놨을 때 요거보다 큰 부분 아니면 작은 부분 0.05씩 0.025씩 했을 때 그 부분의 요 면적을 우리가 뭐라 하면 기각력이라고 한다. 그 기각력의 의미는 뭐라고요, 여러분? P값이나 아니면 자료값이 요 안에 들면은 귀무가설을 어떻게 한다? 날려버린다, 기각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낼 수 있었거든요. 욕심을 내서 무리해가지고 6.7을 끝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제가 오늘 배우는 데까지만 시험 본다 그랬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목요일날 6.7을 내가 설명을 더 잘 드리고 앞에 것까지 해서 6.7까지 보실래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6.7 배우면 6.7에서 한 문제 낼게요. 네. 어때요? 별로예요? 5문제 하는데 한 문제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날 내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를 악물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해 안 된다고. 하실래요? 그럼 나도 마음 편하게 그냥 안 끝내도 되니까 그냥 예제 더 풀고 오늘 6.7 조금 들어가고 목요일날 설명을 또 다시 다 드리고 시간 나오면 앞에 것도 다시 다 설명드려가지고 금요일날 시험 봅시다. 어때요? 오케이? 그러면 6.7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요. 그럼 6.7 목요일날 또 설명해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6.11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그젠플 6.11. 하나라도 이그젠플을 좀 보시는 게 나아요.
뭐 그런 눈으로 날 보세요. example 6.11. 새 콘크리트 혼합법이 평가되고 있다. 평가 계획은 새로운 혼합법으로 만든 100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표본 추출하고 압축 강도의 표본 평균은 X바를 계산하고 H0는 뮤가 1350보다 작거나 같다. H1은 뮤가 1350보다 크다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거 문제가 너무 여러분 친절하다니까. 나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안 내,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뭐가 안 좋다 그랬어요?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줬죠? 여러분 지금 느끼셨겠지만, 귀무가설, 가설 검정에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요구할 건 뭐냐면은, 말로 문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적는 능력을 보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통계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저 앞에서 다 하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이라서 너무 쉽고, 검정 통계량 구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 3챕터를 우리가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쉬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는 테스트하고 연습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거는 가설을 적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가설을 적어보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친절하게 H0, H1 안 써준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써준다. 저는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되죠.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 문장에서 뭘 끌어내시라고요? 무슨 가설? 대립가설을 끌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대립가설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대립가설이 현실에 반대되게 뭔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하는 거는 항상 퀘스천 마크 제일 마지막에 물어있다고요. 핵심적인 질문에서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크다, 작다, 같지 않다 가지고 대립가설을 적으시고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이 귀무가설이다 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해요? 등호만 중요해요. 등호만. 오케이? 등호만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이 문제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지만 친절한 이 문제, 이 예제를 또 보면은 6.11에서 오케이. 사용된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다. 유사한 선행 검정으로도 모표준 편차가 70메가파스칼에 가깝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하자. 검정이 유의 수준 5%에서 수행될 때, 자, 이런 경우죠. 고정 수준이라는 거죠. 문제에서 미리 주는 거예요. 유의 수준 5%라고. 에 수행될 때 인계점과 기강력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인계점과 구강력을 구하라. 더 문제 풀기 전에 방금 전에 배웠죠. 인계점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그쵸. 알파 5%를 딱 주는 고값, 그 P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구하라는 거죠, 요 값. 기강력이라는 거는 요게 5%가 된다면 요 전체 면적인데 5%를 주는 딱 요 점이 인계점이 되는 거고, 기강력이라는 거는 요 전체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절대로 가설은 적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캐치하셔야 될 게 뭐예요? 자, 일단 대립가설이 뮤가 135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기강력은 오른쪽, 왼쪽, 양쪽. 크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저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오른쪽, 왼쪽, 양쪽. 어디에요? 오른쪽에 있다. 그쵸? 큰 쪽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0개의 콘크리트 표본 블록을 만들어서 표본 추출했댔으니까 100개를 표본 추출했댔으니까 여러분 대표본, 소표본? 대표본. 그쵸? 그러면 정규분포. 그쵸?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얼마? 70. 모표준 편차가 70이라 그랬어요?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S는 70이라고 놓을 수밖에 없죠. 그거보다 더 좋은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100, 그 다음에 S는 70, 그 다음에 X바는 얼마? X바가 안 나왔네. 안 좋네. X바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쵸? X바를 구하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유의수준 5%일 때 그걸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X바 모르죠? 마이너스 뮤 얼마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1350 나누기 루트 n 얼마? 루트 100 S 얼마? 70 여러분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Z
라고 한다면, 검정 통계량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0.0, 그러니까 0.05보다 크게 하는 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값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Z값이, 요 검정 통계량 Z값이, 보시면 어떻게 나온대요? 그쵸? 1.645가 되면은 0.05라는 걸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뒤에 표에서 찾으면 되죠? 표에서 찾겠죠? 그럼 요 1.645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가 되려면은 요거 1로 넘기고 요거 1로 넘기면 X바가 얼마 나오냐면은 얼마 나온대요? 1361.5가 나온다는 거죠. 136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따라서 뭐예요? 기강력이고 1361.5는 따 뭐예요? 인계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 문제 풀때 주시는 거예요? Z 하나 표 네.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교과서 다 뒤에다 복사해서 다 드릴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